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평균 81.6세로 장수 국가입니다만 행복 만족도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아주 유명한 강사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현재 여성 유머 강사 1호이시자 한국교육협회 원장님이신 박인옥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저희 공감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뭐랄까요, 여지껏 제가 수많은 분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정말 여성 유머 강사 1호시긴 하지만 미모 여성 강사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안목이 높으시네요. 자,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특이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한번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터 1등만을 추구하는 공감 방송은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멋진 대표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삶에 필요한 강의만을 엄선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여성 유머 강사 1호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너무 마음에 쏙 들고요. 뭐랄까요, 제가 저보다도 사실 경력이 더 많으신데다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늘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많이 또 리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이렇게 잘생기신 분 옆에 있더니 제가 막 아까서부터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제가 여성 유머 강사 1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랄까요, 강사, 대부분 사람들이 강사라고 하면 뭐랄까요, 정말 전문 엘리트 과정을 밟아서 남한테 코칭도 해주고 멘토도 해주는, 또 그래서 인생 설계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여성 유머 강사 1호,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19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머 관련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붙여주신 1호라는 타이틀이고요. 네, 이제 아주 우연한 계기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19년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19년 동안 뭐랄까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한 그런 강의 횟수와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던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이제 유머 강사 1호라는 타이틀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주부 우울증을 극복한 이거거든요. 결혼해서 4년 동안 굉장히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체중이 26kg가 빠질 정도였으니까 그 상황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학교 때 은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25kg가 빠지다 보니까 몰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했더니 누구세요? 저 박인옥인데요. 했더니 아니 너 학교 다닐 때 웬만한 사회 같은 거 네가 다 보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했는데 어쩌다 네 꼴이 이렇게 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너 학교 다닐 때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교수로 와서.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했더니 제가 이제 미팅을 100번을 주선했어요. 학교 과대표하고 볼링부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약을 걸 때 미팅 열심히 많이 시켜주겠다 해서 되다 보니까 미팅 주선을 생각지도 않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한 명이 펑크를 내서 제가 대신 나갔는데 경희대에 나오셨죠? 네. 경희대 토목과 학생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과가 무슨 과예요? 도서관학과인데요.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가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뭐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축제 때 전국의 전자이들이 순발력에 있어서는 저에게 다 이렇게 손들고 갔거든요.
그런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그 말씀을 저희 교수님이 해주시면서 너 옛날에 너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 봐라.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데요? 했더니 그건 네 스스로가 찾아봐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찾지를 못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깨지 않아야 할 시간에 잠이 깬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운목에 쓰러져 있는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걔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내 1프레임 본 내 아들이구나.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야 되지? 그러다 생각해낸 방법이 서점에서 재밌는 책을 사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재밌는 게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죽으려고 도대체 뭘 먹고 죽어야 자살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사는데 쥐약 주세요 했더니 어머 어쩌나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보니까 끈끈인 거예요. 끈끈이.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웃음이 딱 나왔거든요. 아 누군가가 죽고 싶을 때 이거 보면 웃음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재미있는 유머를 쪽지에 적어다가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서 180장을 프린트해서 길에 나가서 뿌린 거예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억지로 180번씩 140일을 돌렸더니 제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돌린 사실이 곳곳에 방송, 잡지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유머 강사의 길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뭐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웃음이라는 코드를 그런 사연이 있어서 물론 했겠지만 네네. 사실 웃음이라는 코드로 강사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거나 내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이런 좀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 네네. 웃음이라는 코드 또 박인욱 교수님한테 웃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웃음은 한 첩의 보약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웃음이라는 유머는 정말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살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근데 우울할 때마다 이렇게 재밌는 유머를 떠올리면서 잠시 웃고 나면 방금 전에 무슨 고민을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웃음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지가 않았어요. 남자분 한 분, 저 이렇게 2명이서 이제 웃음 관련 강의를 했는데요. 웃음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에 정말 필수 요소처럼 우리가 웃음 코드를 찾으려고 하면 곳곳에 웃을 거리들 투성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하철만 타더라도 문구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문구들이 많아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을 연상을 하기 딱 됐는데 닭꼬치집 광고. 네, 게 섞어라, 게 전문 요리집. 네, 우와 돈이다. 소 돼지돈,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집.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유난히 또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 참 많이 그러면은 느끼게 평상시에 되거든요. 강의 소재도 그렇게 찾으실 그렇죠. 수가 네, 있겠군요. 네. 아이디어 네, 네. 검색도 그렇게 키워드를 네. 또 갖고 있으시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한 영향을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어떠한 강의장 아니면 그런 사람 네, 혹시 그 박인욱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네, 네. 어떠한 그 인생이 바뀌었거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 강의를 듣고 유머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네네. 한 분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가 이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는데 동생이 공무원 강의장에서 제 강의를 듣고요. 언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유치원 원장님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은 가정에서 일이 없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있잖아요. 네.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연히 동네 분이 야 여기
대중 강연 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연히 오셨대요. 딱 듣는 순간에 아, 나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지. 그럼 저 직업을 내가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도 지금 10년째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단하십니다. 네. 누구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네. 이게 작게는 내 일이긴 하나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국가 총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네. 건강해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진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절대 가볍거나 뭐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내용인데 지금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디 쪽에 뭐 예를 들면 뭐 재능 기부에서 작은 데까지 내지는 뭐 기업 CEO까지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 쪽에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네, 이 웃는 데는 대상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노인대학까지 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이런 데는 제 제자들이 가고요. CEO 강의하고 또 이제 웃음 치료사들이 1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어휴. 네, 저도 그 인원수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웃음 치료 하시는 분들이 유머까지 같이 곁들이면 훨씬 하시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사 200명 모이신 자리에서 유머 활용법 강의도 하고 리더들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리더의 품위 유머 활용법 이렇게 합니다. 리더들이 요즘은 이제 무게만 잡고 계시면 회사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좀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열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에 네네. 제가 100% 공감을 하고 네네. 그 중에 저도 한 명일까 싶지 않. 네네. 저도 굉장히 무게 잡는 걸로만 인식이 돼 있어서 잘 웃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딱 뵈니까 웃는 주름이 딱 이렇게 있으신데. 네. 그래서 저부터도 웃는 법을 모르고 네네. 뭐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네네.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웃는 네네. 방법, 뭐 특별하게 뭐 네. 꿀팁이라면은 팁이랄까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내가 유머 하나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는 얘기에 비슷한 유사한 유머를 한두 개씩 섞는 것을 습관화해라.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계세요.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언제든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분이 유머까지 잘하시면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 엄마도 저 이쁘다고 난립니다, 사실. 네, 제가 봬도 이쁩니다. 네. 심지어는 술 네네. 먹고 늦게 들어가도 이쁘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그에 속하나요? 유머? 네네, 하이 유머입니다. 금방 이렇게 응용해서 제가 써먹었는데 정말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네네. 저만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머뿐만 아니라 뭐 글로써도 또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뭐 무려 한 10여 권 가까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글로써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책을 또 많이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데 책 쓰게 된 계기, 또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베스트셀러는 아니고요. 제가 재미있는 이제 글들이 유머는 곳곳에 산재해 있잖아요. 네. 그런 유머를 제가 제 스타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었고요. 요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재밌을까 말을 바꾸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서술 형식으로 되면 유머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웃지를 않아요 하는데 유머가 길어지면 재미가 없는데 요거를 짧으면서 팍 터질 수 있게 하는 그 표현법을 나름대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다큐식으로는 제가 잘 쓰지를 못하고 유머 관련된 재밌는 책만 쓰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유머 강의뿐만 아니라 피부 관련, 안티에이징, 디톡스에 관련해서도 강의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요 항상 뭘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수료증이 거의 뭐 이만큼이 와.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제 분야만 하다 보면 너무 편협해지기 쉬운데 이 학습자들이 요즘은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좋은 강의를 듣고 그걸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부 쪽은 이제 제가 처녀 때 강의도 했었고 관리실도 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어떤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그동안 배웠던 노트를 또 찾아봐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공부를 또 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이제 유머를 19년 하다 보니까 모든 강의의 베이스는 재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딱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네. 예, 딱 누가 봐도 딱 42살 딱 그렇게 다 보이십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지 제가 조금만 나이가 많았어도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인연의 끈을 좀 갖고 있을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이렇게 개그를 한다고 유머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참 네. 어색한 것 같아서 저도 쑥스러워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두각을 많이 나타나고 있으십니다만 기업 사실 모든 강사님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강의를 하고 멘토를 해주는 역할은 중요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업 강의를 선호하고 기업 강의를 가기 위해서 부단히 연마를 하고 학습을 합니다. 기업 강의를 가야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강사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자기 인지도가 올라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쉽게 기업 강의 또 허락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네. 또 기업 강의를 가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갖춰야 될 요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꿀팁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운도 좋았지만요. 이제 처음에 이 시군청 강의 대중 강연이라고 하죠. 네네. 대중 강연을 한 1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대중 강연을 하게 되면 보통 3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모이시는데요. 대중 강연이 들어오면 곳곳에 현수막 또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많이 뿌리고 그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됐어요. 또 공무원 강의 남들이 제일 어렵다는 강의가 이제 공무원 대상 강의인데요. 공무원 단체에 제가 강의를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피드백 1위로 올라가 있어서 보통 이제 같은 관공서들끼리는 자기들이 서로 정보 교환이 된답니다. 요즘 누가 잘해? 피드백이 누가 좋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 집단에 소개가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조찬 모임 이렇게 가면 CEO들 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게 입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들으신 분들이 소개를 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내 입으로 나 강의 잘해요, 나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이제 초조해 하시지 말고 한 군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소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방청객 분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쉽게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완주를 하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도 좋은 기회, 조금 더 고퀄리티의 삶이 또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그 박인욱 교수님의 행동 아니면은 그 행적에 대해서 사진을 준비해서 토크하는 시간을 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데. 네. 자, 저 사진이 뭘까요? 한경대학교인가요? 네.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제가 국립환경대학교에서요. 아, 글쓰기, 대인관계, 또 대학생의과 진로 이렇게 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뻐하는 학생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 아들 또래라서 그런지 보면은 무조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입학식 날인데 우리 예, 예. 사진 한번 찍자 했더니 개구장이 모습으로 저렇게 사진을 아니, 찍었습니다. 저 소장님이 네, 네.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 어르신들 또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사진일까요? 두 번째 계신 분이요. 빨간 조끼 옆에 계신 분이 제 스승이십니다. 아, 네, 책을 150권 내시고요. 네네. 저희 은사님께서 제가 막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저분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이제 기쁨 세상이라는 모임인데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5분씩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강사들의 꿈이라고 하는 네네. 아침마당에 출연하신 모습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저건 작년에 작년. 나간 거고요. 네. 아침마당은 이제 서울, 대구, 부산 3번을 나갔습니다. 네네. 딱 모습을 봬도 누가 봐도 42살 딱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다 아시는 분들일세. 모르니까 타임즈에. 네네, 타임즈에서 예. 제 기사를 실어주셨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잡지서부터 저희 은사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저기 홍보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또 박상영 대표인가요? 네네. 얼굴도 보이고. 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작년 일인가요? 대한민국 네. 신지식인 인증 네. 사진. 교육부문에 예.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진 한 장이 네. 우리 박인욱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대변해주는 그런 장면일 텐데요. 뭐랄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서 성공한다.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우리 박인욱 교수님이 쓰신 책 같습니다. 저게 이제 대중 강연으로 제가 홍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중 강연은 이제 남녀노소 또 학력 차이 없이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그때 주제는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 이런 주제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게 이제 작년에 나갔던 건데요. 네네. 저기에서 그 자리에서 강의가 한 7건이 연결이 됐어요. 또 잡지 뭐 인터넷에 치면은 인터넷에 저 사진이 한 기사마다 8군데 실려서 그 자체가 홍보가 됐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화장품인가요? 네네. 어떤 걸까요, 이게? 아모레 향장지에 저는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글을 또 보내는 일을 해요. 이제 근데 저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변화됐다 하고 했는데 선정이 돼서 전국에 사진이 나갔죠. 향장지에. 그러면은 여자들의 어떤 로망이랄까요? 화장품 어떤 CF를 해보는 게 대부분 로망일 텐데 그거를 다 이미 20살, 20대 다 이루셨군요. 저게 40대 40대예요?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40대면은 바로 작년 이야기인데요? 40대. 정말 오늘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러 네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 또 본인의 이야기 때문에 후회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 고민 뭐 안 해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고민 많이 해봤죠. 그때만 하더라도 뭘 웃기해서 돈 내고 강사를 불러와 유머 강사를 등 따숩고 배부르면 웃음은 저절로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한 6년, 7년은 고생한 것 같습니다. 왕복 차비만 가지고 가면 늦어서 택시 타면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철 밑으로 막 겨 나오면 아줌마 이래요. 네 이러면 왜 차비도 안 내고 밑으로 표 안 내고 밑으로 겨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옷은 이제 깔끔하게 입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이 항상 없었죠. 그래서 죄송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알았어요 통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봐준 경우도 있었고요. 끼니가 없어서 3일 동안 굶고 누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 근데 어느 날은 복권을 긁었는데 1,000만 원짜리가 맞은 거예요. 자는 애를 깨워서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갔는데 복권을 딱 내놨더니 어머 아줌마 500원짜리 맞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갈 때 20분 걸린 거리를 올 때 2시간 걸렸어요. 애는 등에서 울고 저는 저대로 울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도 돈 고민 또 남편 때문에 고민,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 그 강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돈에 관한 유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저부터 누가 돈을 세면 50, 15, 20 같이 세거든요. 아, 또 이제 어느 엄마가 남편이 허구한 날 놀아서 끼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데 예, 예. 갑자기 이제 큰 대형 자가용을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머 남편이 취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남편을 바꿨어요 이래요. 근데 남편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면 보이는 거 다 좋게 보이고 또 나오는 말 곱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힘들고 그러신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도 어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저희 그 동해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가 좀 한꺼번에 사면 좀 싸니까 네네. 그 여름에 더운 날 아이를 업고 한 10분 거리를 걸어갔대요. 그래서 그 더운 날 그래서 가서 결국은 요구르트를 좀 많이 사서 할인을 받았는데 네. 올 때는 하도 힘들어서 택시 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돈은 아낀 거냐 그게 결국은 그냥 집 앞에서 사고 말지 이랬는데 사람이 좀 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수많은 네네. 경험이 스토리텔링이 돼서 많은 네네.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네네. 그런 아픈 사연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신금을 울려주기도 하시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는 네네. 좀 특별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뭐 웃음 코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물론 유머책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부들 강의를 가면 제가 이래요. 제가 올 때 지금 오면서 택시를 탔거든요. 네. 근데 택시 기사가 해주신 얘기 20대 아가씨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문자거나 전화거나 바쁜데 아줌마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찾느라고 뒤적거려 내린다면 요즘 이제 제 나이 되면 막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주변에 본 거를 가지고 아니면 그 회사에 맞는 이제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 공감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공, 네. 공감 방송은 감, 감동과 행복이 느껴집니다. 와, 방, 방방곡곡에 이 방송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송, 송구하지만 제가 출연했기 때문이 아닐까 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와.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네네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떠오르나요? 네,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는 예. 바람에. 네네. 역시 그렇게 갑자기 생각해 내더라도 평상시에 자기가 기본 베이스로 뭐 책을 읽거나 학문적으로 학습이 안 되면 이게 떠오르지 않는 법인데 역시 그 지식인 다우시기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시고 책 10권에 가까운 저자이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칭찬을 잘 하시나 봐요. 저요? 그래서 저도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똑똑하거나 잘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몇 도일까요? 뭐 서른도, 충청도 이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아니죠? 재밌는 유머네요. 졸도입니다. 졸도. 서른도 배웠어요. 서른도. 그럼 제가 한번 유머 네네. 감각 테스트 좀 예, 해볼까요? 예, 예, 돈을 영어로 하면 뭐입니다. 예. 도둑이 훔쳐간 돈 슬그머니. 아, 계란 살 때 지불한 돈 에그머니? 에그머니.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글쎄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그럼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할머니, 그러네요. 아주머니. 그것도 아주머니예요? 여기에 이제 반전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네 할머니 이러시거든요. 근데 반전에 아주머니 이러면 막 웃거든요. 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예, 예. 공무원이 받으면 난리 나는 물, 뇌물, 뇌물. 여자한테 해주면 좋아하는 물, 선물, 결혼할 때 주고받는 물, 폐물, 폐물, 예물. 예물. 제가 여기서 홀딱 이렇게 벗고 있으면 무슨 물? 속물? 무슨 물? 글쎄요. 네네. 어떤 분은 뭐 음란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듣고 다 웃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이 벗고 계시면 뭘까요?
보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유머를 하시면서 유머도 에티켓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유머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보가 되더라도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머를 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갖고 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또 상처를 주거든요. 그 사람이 또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단점을 끄집어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밝은 유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밝은 유머를 가지고 그래서 저의 특징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슬픈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듣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도둑이 7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잣집 옆에 살다 보니까 부잣집 털고 디저트로 우리를 털고 간다. 그래서 도둑이 7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저 역시도 이미 이제 오래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자,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요. 네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장수 국가입니다. 네네. 남자가 79세, 여자가 86세, 네. 평균 81.6세를 이제 누구나 산다는 말이죠. 네네. 옛날에는 정말 맹장만 수술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로 열악했었는데 지금은 뭐 눈 아파 죽겠네, 눈 갈아주고 네네. 배 아파 죽겠네, 다 고쳐주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네네. 네. 건강백사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시대에 왔는데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장수 국가이기는 하나 자살률 대한민국 넘버원, 행복 만족도 꼴찌. 네. 저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네네. 박윤옥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 전도사로서 힐링을 시켜주면 자살률 하루에 40명 정도 자살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질병을 와서 사스라든지 무슨 이런 질병 위험이 와가지고 난리를 떠는 것보다도 하루 40명 죽어나가 빠지는 이 자살률을 먼저 낮춰야 되는데 네네. 박인옥 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일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례자이시잖아요. 네네. 힘들 때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사례처럼 네네. 자살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게 신문에 난 실화인데요. 벤처 사업가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한강에 갔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고 딱 빠지려는 순간에 누가 등을 딱 잡더니 어. 이복의 젊은이 지금 빠지면 감기 걸려 여름에서 빠져 이러더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웃음이 나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요만한 고민도 밤새 하게 되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한번 웃고 나면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 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내가 키가 작아가 아니라 나는 정상인데 네가 큰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저는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면 된답니다. 또 하나는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면 할 수 있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너무 큰 데서 찾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내 아들이지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분들이 그 쌀밥을 맛있게 먹을 때 그것도 의미지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미를 너무 큰 데서 찾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정말 편안히 웃으면서 아니면 심각하게 나보다도 더 고민을 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멘토를 꼭 한 분씩 마음속에 이제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 오늘 힘들어 이럴 때 그래 힘드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 여기 공감 방송이잖아요. 네. 너 힘드냐? 힘들어. 아, 힘들구나. 나 배고파. 배고파? 사실은 배고플 때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아도 밥 한 숟갈 먹어도 그 배고픔이 없어질 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3일 동안 굶고 누워 있었을 때 장사하는 언니가 있는데 꿈에 제가 보였대요. 야 빨리 와.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꿈에 너가 보였는데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도 제가 거기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 차비 한 번만 타면 되는데. 그래서 장롱 밑에 옷걸이로 이렇게 휘휘 저었더니 동전 몇 개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더니 이 언니가 찌그러진 냄비에 칼치 조림 백반을 시켜줬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칼치 조림 백반은 처음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이게 먹을 게 많을 때는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밥 먹는 거에 대한 감사, 그 고마움을 생각을 못 하는데 정말 제가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구나. 우리가 또 그 병원에 누워 있을 때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걸어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러니까는 행복한 마음을 멀리서 찾지 말고 사는 의미,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면 내가 하는 일과 사생활을 이렇게 한번 분리시키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총칼로도 뺏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네. 그런 지식이 실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선순환 구조가 네. 정말 이 시대의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각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뭐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꼭 해주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적인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한번 1부터 10으로 해볼까요? 네. 네. 1부터 10까지 시작. 1, 일일이 고민 다 내려놓으시고 2,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3,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4,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5, 오는 게 없어도 주는 거에 기쁨 느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셔서 7, 7.8개 정신으로 팔팔하게 사신다면 9, 90세 120살까지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 십실반 나는 삶 사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랄까요, 그렇게 내공에 쌓인 네. 그런 실력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무기인 것 아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치실 텐데 올해 뭐 조금 4월이긴 합니다만 또 뉘앙스가 조금 욕같이 들리긴 하지만 이 병신년에 누구보다도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인성에 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인성에 관한 책 제목이 싸가지 없는 놈, 사가지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싸가지라는 것은 그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뭐 하나 이제 자꾸 깜빡깜빡 거립니다. 네, 측은지심. 측은지심,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이 네 가지를 사가지로 표현해 갖고요. 싸가지 없는 놈, 사가지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이게 사람이 앉기에는 좀 좁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제 가방을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바닥에 놓으세요 이러더라고. 바닥에 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우기고 그 자리에 놓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위아래 몰라보고 또 남 불쌍하게 생각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어른된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죠? 전 안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상 앞에서는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우리가 들지 말아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른된 입장에서 일단은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요. 나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네네. 그렇게 인성에 관한 책이 네네. 조만간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또는 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 처음인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옷 색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곳에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멘토도 해주시고 힐링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대에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박인옥 교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전도사요, 또 명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또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